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시느라고 더욱 힘드시죠? 어기영차 모든 애청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뭄에 비 오듯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은 나이가 들면 두뇌 기능은 멈추는 걸까? 나이가 들면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힘든지 그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원에서도 뇌신경 심리학을 배웠고요.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두뇌이죠. 보통은 두뇌의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대로 그냥 살다 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탓에 별로 두뇌 개발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갑니다. 탈모된다고 비싼 샴푸나 두피 손상 관리는 거하게 받으시면서 말이죠.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들 하는데요. 이 치매도 역시 두뇌의 기능의 문제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먼저 두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뇌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낙 두뇌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좀 어렵고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게 조직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바로 신경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뇌에는 자구마치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집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포함하고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경계와 신경조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신경세포인데요. 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이 뉴런은 신경세포 한 개를 말하고요. 2개 이상이면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은 뉴런 따발 결합 조직에 의해서 단단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뉴런이 하는 일은요. 정보를 받아들이면 다른 세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사람의 뇌는 복잡하게 조직화가 되어 있어서 신호를 전달하는 특수 임무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내부나 외부에 자극을 주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뉴런은 그 자극을 최종적으로 척수와 뇌 등의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처리한 정보를 다시 우리 몸으로 전달하는 명령을 수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뉴런의 크기와 모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길이는 길고요. 굵기도 굵어서 맨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가지를 넓게 뻗을수록 다른 뉴런들과의 연결도 많아지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뉴런의 모양은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시냅스는 뭐냐? 시냅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냅스는 뉴런의 접합부를 말합니다. 신호를 보내는 뉴런의 종말 단추와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뉴런의 세포체, 수상돌기 막 사이의 연결 부위를 말을 합니다. 이 시냅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경계의 재조정은 대부분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왔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할 적에 이 시냅스가 더욱더 발달이 되죠. 만약에 어떤 하나의 시냅스의 활성이 다른 시냅스들과 연결을 제대로 갖게 되면요.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가 되고 다른 시냅스들과 연관이 없으면 그 시냅스의 연결은 약화가 되고 결국은 그런 시냅스는 제거가 됩니다. 뇌의 중추신경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배아 발생 시 확립이 되지만 태어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뇌가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뇌가소성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뇌가소성이 없다면 인간은 태어난 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주어진 상태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삶 속에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또 학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뇌 가소성, 시냅스 연결 변화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8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노벨상을 6명을 배출한 솔크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 있는 게이지와 스웨덴의 사그렌스카 대학병원의 에릭스는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하죠. 뇌의 줄기세포는 신경세포로 성숙을 해서 해마의 특정 부위로 이동을 한 다음에 성체 신경계의 회로로 편입이 됩니다. 이 신경세포는 학습과 기억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성체의 신경줄기세포는 경험에 의한 뇌회로망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해서 가소성 및 기억과 학습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뇌는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고 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나의 두뇌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희망찬 하루 희망TV. 우리들이 기억한 것을 바로 잊어버리느냐 오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억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해마입니다. 이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얻는 데 필수적이지만 장기 기억으로까지 유지시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에 손상을 입은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새로운 기억은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손상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자유롭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내가 겪은 감각적인 경험, 나에게 일어난 일이나 단편적인 정보가 맨 처음으로는 단기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되고요. 그 정보가 다른 것과 관련이 없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지워집니다. 그런데 해마에 저장된 단기 기억들이 대뇌피질과 연결이 되면서 연결망이 서로 더욱 견고해지면요,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기억을 저장한 후에 며칠, 몇 개월, 몇 년 후에도 쉽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바로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잠도 안 자가며 공부를 하는데 시험 보고 나면 벼락치기는 남는 게 없죠.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그 이유는 장기 기억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기 때문이죠. 잠자는 중에 장기 기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잠을 제대로 숙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수면법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요, 학습의 결과가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한다거나 살아가면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경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제나 응원합니다. 희망찬 하루 희망TV. 우리의 정신 능력은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동지능은 개인의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지능이고요. 정보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에 관여를 하죠. 청소년을 거쳐서 20대부터 이 유동지능이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연령이 많아질수록 인지처리 능력도 함께 느려집니다. 반면에 개인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결정지능은 이해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에 관여를 하고요. 이 결정지능은 일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인기라고 하면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적에 18세에서 40세까지를 말하고요. 그 이후부터 65세까지를 중년기, 성인 중기라고 하고 65세 이후를 노년기로 분류를 보통 합니다. 성인 초기에는 전두엽과 다른 뇌 영역과의 연결이 지속해서 발달이 되고 신경 섬유가 성장하고 수초화,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중년기로 접어들면 갱년기가 오는 관계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현저하게 나타나서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문제들이 급격히 발생하게 되죠. 또한 퇴직을 하는 나이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사실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것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노인의 뇌를 보면 뉴런과 시냅스 수초의 손실이 계속됩니다. 뇌의 무게도 감소를 하고요. 해마의 손실도 두드러지는데요. 건강한 뇌에서는 신경섬유가 성장하고 또 다른 시냅스가 형성이 되면서 일부 뉴런이 새롭게 생성도 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기억의 과제와 다른 인지적인 과제 수행을 잘하는 그런 노인분들은 되뇌피질의 넓은 영역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기억의 예를 들어보면 이 노인기에서는 개인적인 사건이나 경험, 이런 관련된 일화 기억에는 문제를 보이지만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의미 기억은 비교적 잘 보존이 되고 있고요. 글과 말을 읽고 듣는 이런 언어 이해 능력은 노년기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의 뇌가 가소성이 없다면 정말 태어난 뇌의 기능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나이가 드는 것도 우리 정말 슬픈 일인데 두뇌 기능마저 저하가 되어서 참 인생 더욱 슬퍼지잖아요. 그런데 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환경을 접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나이라도 훨씬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정서 중에 스스로 긍정적인 정서를 자꾸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좋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운동도 적절히 잘해 나가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나친 운동은 거꾸로 몸의 활성산소를 많이 늘리는 꼴이 되다 보니까 옳지 않습니다. 적당한 활성산소는 인체에 유익하지만 나의 세포를 공격하는 지나친 활성산소의 양은 노화를 빨리 부르기 때문이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요. 인간관계를 활발히 하시면 좋습니다. 젊은 생각을 많이 하고요. 자신감, 자기 스스로 갖는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지고 거꾸로 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집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심리적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알맞은 운동, 산책, 여가 생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고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든든합니다.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당신이 희망입니다.